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요요 현상이란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부작용이 아니라 정신적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장기적인 단식이나 칼로리 부족이 인체의 대사를 바꾸거나 기초 대사량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인체는 언제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므로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도 대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2. 요요 현상의 주요 원인 1. 심리적 요인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다.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먹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에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강화하여 더 먹게 된다. 억지로 식욕을 누르는 다이어트 방법은 오히려 음식 갈망을 높여 요요 현상을 초래한다.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폭식을 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다시 폭식하게 된다. 2. 대사 변화와 근육량 감소 장기적인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은 인체의 대사를 변화시키고 근육량을 감소시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 반복적인 체중 감량과 증가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체중 감량이 점점 어려워지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3. 호르몬 불균형 체중 변화에 따라 렙틴, 그렐린 등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 이로 인해 폭식 충동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감소하여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3. 질병적 요인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체중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쿠싱 증후군, 갑상선 저하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신부전증 등 질병적 요인으로 살이 찔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란다. 4. 요요 현상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식이장애 발생 요요 현상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석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2. 건강 악화 반복적인 체중 변화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근육량 감소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근육량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근육량 감소는 기초 대사량 저하를 초래하여 체중 증가를 더욱 부추긴다. 4. 신체 균형 및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로 인해 신체 균형과 기능이 저하된다. 이는 일상활동 수행 능력 감소, 낙상 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5. 운동 수행 능력 감소 근육량 감소와 신체 균형 저하로 인해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 이는 운동 효과 감소와 더불어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6. 회복 능력 저하 요요 현상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는 운동 후 회복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운동 효과 감소와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요 현상은 근육량 감소, 신체 균형 및 기능 저하, 운동 수행 능력 감소, 회복 능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5. 굶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1.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의 근육 소모 굶는 상황에서 체내 에너지 저장량이 부족해지면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며 기초 대사량 저하를 초래한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 굶게 되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므로 근육 단백질을 더 많이 분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2.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하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저하된다. 이는 근육량 유지에 필요한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하지만 굶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근육량 유지가 어려워진다. 3. 근육 단백질 분해 증가 굶는 상황에서는 근육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며 근력 저하와 운동 수행 능력 감소를 초래한다. 4. 근육세포 수축력 저하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하와 분해 증가로 인해 근육세포의 수축력이 저하된다. 이는 근력 감소와 운동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굶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의 근육 소모, 근육 단백질 합성 저하, 근육 단백질 분해 증가, 근육세포 수축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된다. 6. 기초대사량 감소의 부정적 영향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휴식 상태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므로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체중 증가가 적어진다. 1. 기초대사량 감소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2. 지방 축적 증가 근육량이 적으면 지방 연소 능력이 떨어진다. 근육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섭취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되게 된다. 3. 운동 능력 저하 근육량이 적으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어 칼로리 소모가 감소하게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근육은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근육이 줄어드니 운동은 더욱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진다. 4. 근육 합성 저하. 근육량이 적으면 근육 합성이 어려워진다. 근육 합성은 근육량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근육 합성이 저하되면 근육량 증가가 어려워져 지방 축적이 가속화된다. 5. 호르몬 불균형. 근육량 감소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체중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다. 7. 기초대사량과 요요의 연관성.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요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줄여나간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만약의 사태 예방을 위해 지방으로 영양소를 축적한다. 결국 다시 살이 찌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살이 빠지면 뭔가 음식이 부족하고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우리의 몸은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을 해주려는 그런 능력이 강화된다. 그게 인류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 다음 먹고 나면 이것을 지방으로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기준을 그렇게 맞춰서 몸은 모든 기능들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찌는 것이다. 8. 근육이 지방을 쫓아낸다. 근육량이 3kg 늘어나면 일반적인 1시간 러닝을 한 효과를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같은 에너지 소비를 한다. 물컵에 근육이란 물이 꽉 채워져 있다면 그곳에 지방이란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밖으로 흘러넘친다. 근육이 많으면 지방이 침투하지 못한다. 이미 자신의 영역을 가진 근육은 지방을 적으로 생각한다. 근육은 적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싸워서 이겨내고 지킨다. 반대로 지방이 많다면 이와 같은 이치로 근육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1. 굶으면 체형은 더 뚱뚱해진다. 적게 먹으면서 근육을 계속 분해하여 사용하면 체중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체형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근육을 분해하여 몸무게는 줄어들었지만 체형은 지방으로 인해 변화가 없다. 근육의 부피와 지방의 부피 차이로 인한 것으로 근육은 지방의 1.5배 정도로 근육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방이 더 늘어나고 외적으로 지방 부피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더 살이 쪄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즉 굶어서 근육이 빠지면 몸의 부피는 그 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체중은 줄었는데 옷 사이즈가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다이어트는 체중이 아닌 눈마디. 다이어트의 목적은 날씬한 것이다. 날씬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인데 다이어트의 미적인 부분을 체중의 수치로만 정하려고 한다. 숫자가 예뻐 보이는가 체중계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시키고 다닐 것도 아니다. 숫자가 아닌 시각적으로 예뻐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몸매가 예쁜데 체중을 물어보고 확인해보는가.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멋있고 예쁘고 부럽다. 또한 체중도 변화가 없고 옷 사이즈도 변화가 없는데 이상하게 체력도 점점 약해지는 이유 또한 근육이 분해되면서 점점 지방이 많아지고 몸을 움직이고 집행하는 근육은 줄어들면서 이제는 운동하기도 힘들어지는 몸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몸은 점점 더 살이 더 찌고 힘은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3. 체중이 미와 건강의 척도가 아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체중이란 숫자보다 시각이 더 중요하고 더불어 건강을 위한 것이다. 같은 체중이라고 해도 근육량의 차이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근육과 지방의 부피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점점 더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는 단순하게 말하면 먹은 것보다 더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먹은 것보다 더 움직이면 살이 찐다. 근육이 많으면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율은 2-3배 이상 소모가 빠르다. 예를 들어 근육 3kg를 비유하면 3kg로 더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누워 있어도 저절로 빠진다. 움직인다는 것은 꼭 신체를 뛰고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소모를 하는 주체는 결국 근육이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다. 근육은 움직여서가 아닌 근육이 많을수록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 소모를 하는 것이다. 4. 근육이 왜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될까? 쉽게 말을 하자면 맨몸으로 걷는 사람과 30kg 무게를 들고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힘이 들겠는가? 당연히 무게를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할 것이다. 근육이 그러하다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근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칼로리 소비가 이루어진다. 일종의 평생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인간은 먹고 노는 것 또한 일상의 즐거움이기에 이런 비효율적인 근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많이 움직여서가 아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근육이 많으면 일종의 객식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니 먹여야 할 식량이 많아진 것이다. 그렇게 먹는 족족 소비해버리니 지방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남는 것이 없이 소비해버리기 때문이다. 근육이 없다면 반대로 먹는 음식이 모두 소비되지 못하고 몸속에 남아 지방이란 찌꺼기로 저장되는 것이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의 양을 섭취했기에 소모하지 못하고 저장되는 것이다. 몸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능력치에 맞는 섭취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유리컵 아래 바늘구멍이 생기면 물은 천천히 빠져나간다. 그렇게 계속 잔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 이것이 지방이다. 유리컵 아래 구멍이 크면 물은 금슬 빠져나간다. 근육이 많으면 몸에 남아있는 잔여 무리 없이 싹 다 비워지고 없었던 듯이 제로가 되어 빈 컵이 된다. 그렇기에 근육을 늘려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적게 먹는 것은 소비가 아니다. 적게 먹었으니 소비가 이루어지고 적게 먹고 움직였으니 소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다. 더 많은 근육을 움직여야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육을 키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무작정 적게 먹고 움직인다고 소모가 많아지지 않는다. 매일 1시간씩 뛰면 매일 그 정도를 뛰어야 그 체중을 유지한다. 하지만 근육을 3kg로 키운다면 그 사람은 일반인의 1시간의 러닝 운동 효과를 누워서 TV를 보면서도 같은 효과를 공짜로 얻는다. 여기에 더해 뛰기까지 한다면 2~3배 효과를 얻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니 섭취를 줄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먹어도 저절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마법을 위해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이 안 찌는 마법은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이다. 적게 먹는 것은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 체중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상 밑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